마중에서 답쓰기 오른판입니다. 동해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서울에서 주목해야 될 뉴타운 입지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지역이 신림 뉴타운이었단 말이죠. 신림 뉴타운은 왠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시기적으로도. 강남권 출퇴근하시는 분 중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빨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이전 편을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 서울에서 딱 관문으로 들어가기 가장 좋은 데가 상계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렸었는데 네. 한강 이남에서 가장 저렴한 데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바로 신림 뉴타운이라는 것이죠. 네. 상계랑 신림을 같이 묶어서 세트로 설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음. 첫 번째 포인트는 위에서 아래에서 가장 저렴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구역들, 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 평생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신림 시장이 있고 고층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좀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정말 TV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그냥 산까지 신림 관악산이잖아요. 쭉 올라가는 길 자체가 그래요. 네. 서울대 옆에 살았어요. 화랑교 있고 예, 종점 있고 저 거기 삼성초등학교 다녔어요. 저는 만약에 여기 살으려 그러면 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뉴타운이 생기면 이제 그때 이제 고민해보겠죠. 네. 오히려 외부에서 더 입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노도강, 금관구 어떻게 따지면 이게 멸칭이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들. 일단 신림 뉴타운 역시도 30% 가까이가 무허거든요. 상계 1구역이 예전에 막 그 무허 건축물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었어요. 중심지에서 밀려서 형성된 집단 취락지구 이런 식으로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신림 뉴타운도 신림 1구역이 특히 무허가 많아요. 네. 신림 뉴타운 역시도 네. 상계 뉴타운 편과 비슷하게 선입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선입견을 깨자. 네. 관악구라는 일단 생각을 떼고서 놓고 볼게요. 관악구 위로는 동작구가 있고요. 그렇죠. 옆으로는 서초구가 있어요. 대구 최고 비싼 지역이죠. 1편에서 지금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탑5 했을 때 노량진 뉴타운 얘기했잖아요. 네. 그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 있는데 네. 노량진 뉴타운조차도 지금 완성이 아니란 얘기했죠. 네,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인 거고 주변에 비교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흑석도 아직 미완성이야. 네. 그런 동작구도 흑석 뉴타운 가려면 현금이 14억, 15억 필요하고요. 네. 흑석이 아니라 노량진을 가려고 해도 현금이 대장구역 가려면 11억, 12억은 필요하다. 관악구가 좋아서 가는 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많진 않아요. 근데 입지들 계속 보다 보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관악구 신림 뉴타운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은 분들은 한남 뉴타운 가고 성수전력정비구 가고 흑석 가고 막 그러면 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돈에서 맞춰보다 보면 관악구 괜찮은데 얘도 서초구랑 가깝잖아요. 네. 동작구랑도 가깝고 여의도 가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일단 무엇보다 생활권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잖아요. 나중에 정비 사업들이 쭉 되면 신림 뉴타운뿐만 아니라 봉천동도 재개발들이 쭉 있거든요. 관악구 역시도 만만치 않다. 관악구가 사실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대중교통이 특히 조금 안 좋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전철들이 뚫리게 되는데 관악구만 경전철이 무려 3개가 뚫려요. 일단 신림선. 이건 뭐 내년에 준공이 되죠. 네, 신림선은 바로 내년 개통 예정이고요. 그렇죠. 난곡선, 서부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되면서 관악구에 대한 교통 오지에 대한 오명들도 쉽게 될 건데 근데 난곡선이니 서부선이니 얘네가 언제 개통되냐 이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 신림선 같은 경우는 곧 개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개통이 바로 2022년 상반기 개통이에요. 그래서 신림 뉴타운보다 먼저 뚫려요. 재개발 지역 얘기할 때 교통호지 얘기해도 이게 어차피 뉴타운 완성되려면 5년 뒤니까 그렇죠, 그때면 그렇죠. 되겠죠 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강한데 개통이 곧 열리게 되는 거고 각종 지하철 노선들 다 연결해요. 2호선 신림역에서 연결되죠. 보라매역에서 7호선 연결되죠. 대방역에서 1호선 그 색강역에서 이제 9호선 무엇보다 색강역까지 간다는 게 여의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초앞에부터 이제 증권회사들 쫙 있죠. 이게 색강역에서 여의도역까지도 이 신림선이 뭐 굳이 환승해서 여의도역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네. 신림선이
지금 현재 영명이 확정은 아니지만 서림역으로 지금 현재 가칭 이렇게 있는데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열심히 역사를 짓고 있고 내년 개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쪽에 복개천이 이제 또 생길 예정이에요. 우리가 청계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덮여 있었잖아요. 네. 요즘은 교통 이런 것보다도 자연환경을 다시 되살리는 게 또 트렌드잖아요. 신림뉴타운을 관통하는 천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갖다가 복개를 하게 되면 요즘은 일부러 인공적인 자연환경들을 만들잖아요. 네. 뭐 우선 뭐 석가산 만들어 놓고 물 막 흐르게 하고 그쵸. 이렇게 수경 시설들 만들어 놓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연천이 흐르는 거죠. 자연천이. 관통하면서 도림천까지 연결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장점이다.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그렇죠. 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관악산 가깝죠. 네. 바로 뒤가 배수지 공원 있죠. 자연환경이 정말 뛰어난 게 신림뉴타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신림뉴타운은 2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를 먼저 놓고 볼게요. 2구역과 3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다 끝났고요. 그렇죠. 지금 3구역 여기 이주 중이라고 써있긴 한데 네. 이주는 이미 진짜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네. 철거가 거의 다 됐어요. 아마 3구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빠른 줄 아실 거예요. 집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느슨하게 있어가지고 예, 철거가 이렇게 쉽게 돼 있어요. 여기는. 철거가 거의 다 되고 네. 지금 몇 개 집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이 몇 개 집만 철거되면 3구역 철거 거의 다 끝났다. 네. 지금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은 3구역 이제 일반 분양 얼마 안 남았겠네? 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2구역은 이제 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2구역도 이제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주 철거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입장에 따라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낮다 해서 충분하진 않고 다주택자다 네. 라고 하면 멸실이 되어야지 토지분 취득세 4.6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3구역은 확실하게 멸실이 끝났고 네. 2구역을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좀 속도가 중시하는 분들 중에서는 상황이 따라 다를 수 있죠.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굳이 멸실돼서 4.6으로 가기보다는 1주택자면 그렇죠. 1.1에서 3.3% 일반 취득세율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좋을 수 있고요. 네. 내가 1주택자인데 대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주권을 살려고 한다. 그럼 멸실 이후에 사는 거를 그렇죠. 좀 타이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구역도 이거 되게 빨리 끝날 거예요. 2주가. 왜냐면 여긴 3구역보다 이게 면적이 넓어 보이는데 되게 느슨해요. 여긴 대부분 다 고물상 이런 거 있잖아요. 창고 이런 거라서 뭐 철거할 것도 없어요. 별로. 네. 이거는 세대수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조합수도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네. 1구역이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여긴 진짜 빡빡해. 시장도 있고 무허가도 굉장히 많고. 상가도 많고 예, 여긴 좀 빡빡해요. 맞아요. 그래서 신림 1구역이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입지에 뭐 3개밖에 되진 않지만 완전히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깡패죠 완전히. 1구역이 이렇게 있고 네. 2구역이 여기 있고 3구역이 여기 있고 하면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길쭉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구역이 완성되어야지 진짜 신림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단절이 돼 있으니까 2, 3구역만으로는. 네. 2, 3구역이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2, 3구역이 안 좋다가 아니라 좋은데 경전철 뚫리는 게 이쪽에 뚫리다 보니까 아까 서린역이라고 했던데. 네, 경전도 타려면 3구역, 2구역 사람들은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거 환경이 1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좋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구역까지 완성돼야지 2, 3구역 가격대도 쫙 치고 올라갈 텐데 그런데 1구역이 세대수도 제일 커요. 그렇죠. 야, 4,000세대가 넘어가요. 와, 완전히 뭐 신도시죠, 신도시. 초역세권이고. 초역세권이고. 그래서 1구역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2구역이 최근에 관리처분인가 났다라는 부분 2021년도 4월 29일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난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사항이 오. 좀 재개발에서는 흔치 않게 네. 신탁 방식으로 가요. 이야. 재건축에서는 신탁 방식으로 가는 재건축들이 생각보다 왕왕 있어요. 여의도에 몇 개 단지도 진행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는데 재개발에서 신탁하면 좀 생소한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흑석 11구역이 신탁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아, 흑석 11구역. 네. 네. 그러고서 신림 1구역이 서울에서는 두 번째예요. 100개가 넘어가는 정비사업 중에서 신탁 방식이 그만큼 희귀하다라는 건데 네. 신탁 방식을 좀 쉽게 말하자면 PM, CM적인 역할을 신탁사가 한다. 여기서도 정비사업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건축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많이 하거든요. 네. 잘 아니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원래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 신가가 나야
그렇죠. 시공사를 선정해요. 네. 근데 아직 신림 1구역은 사업식 인가가 안 났지만 났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런 사업 방식의 차이점도 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시공사도 빨리 선정하게 되면 자금이 먼저 투입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고, 신탁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따지면 로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속도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신림 1구역이 또 장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호재 중 하나가 세대수가 늘어났어요.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4,200세대로 늘어나게 됐고요. 소형 평수를 조금 줄였죠. 네. 요즘 그러네요. 트렌드가 84 타입을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84 타입을 엄청 많이 늘려놔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조합원 숫자보다도 84 타입이 많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무허가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25평밖에 못 간다라고들 해요. 왜냐하면 권리가가 가장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25평 가는데 다른 데 무허가와 다르게 신림 뉴타운 무허가는 84 타입 세대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조합원들이 신청만 하면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이슈도 있다 그러네요. 라는 것도 포인트. 야, 그러네요. 세대수가 딱 그 조합원 숫자만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이다 보니까 84도 좀 노려볼 수 있겠네. 네네. 제가 뭐 100% 간다라고는 말은 그렇죠. 못하지만 또 조합원한테 좀 유리하게 평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도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신림의 장점이다. 좋네요. 그래서 신림이랑 상계랑 좀 많이 공통점들이 있는 게 무허가도 신림 1구역이 많다 보니까 내가 무허가 취득세 4.4% 그리고 종부세 피해 나가면서 자녀한테 좀 사주고 이런 생각 있으신 분들이 신림 1구역을 많이 주목한다. 예전에 관악구가 아니에요. 관악구에서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근처의 신축 아파트가 이편세상 서울대 입구가 있는데 여기가 2019년도 6월달에 입주했어요. 네. 여기도 33평형이 15억이 넘어가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의 관악구가 아니라 지금도 봉천동에 있는 뭐 재개발 지역들 막 쭉쭉쭉쭉쭉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신림 뉴타운 진행되고 있고 위로도 동작구 옆으로는 서초구 입지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신림 뉴타운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향후 완성된 신림 뉴타운을 보게 되면 정말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지 말란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네네. 현장 가면 내가 이거를 7억 주고 산다고 재개발은 오히려 지도만 놓고 보는 게 네. 오히려 명확하고 무허가는 현장을 보란 얘기를 해요. 무허가 입주권 여부가 정말 복잡한데 네. 간단하게 말하면 81년도 전에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있다든가 항책사진이 있다든가 주거용으로 쓰면서 변경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증축수선, 대수선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증개축되면 안 되다 보니까 무허가는 집을 꼭 봐서 집이 막 쓰러져 간다. 그럼 오히려 안심해야 돼요. 얘는 입주권 나오겠구나. 네. 특히 신림 1구역이 무허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관악구의 가장 포인트는 일단 입지가 너무 좋다. 그렇죠. 위로 동작구, 옆으로 서초구 이게 핵심이고 관악구 자체도 계속적으로 개발, 네. 경전철도 뚫리고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강 이남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대로 보려고 하면 신림 뉴타운을 주목해라 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각지 한강 이남 쪽에 있는 베돈타운 중에서는 저렴한 지역이고 그리고 호재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이쪽이 강남권이라든지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서 그런 측면으로만 봐도 좀 관심을 가질 입지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네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야 지금 것도 너무 좋았는데 벌써 또 9월달 거 어떤 것인지 벌써 기대가 돼가지고요. 아무튼 또 준비 또 많이 해주시겠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더 깊이 들어가죠. 예, 예전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이 파션의 세상 납사기 고정 게스트 지금 저희 오른팔 네 지금 김재건 선생님 모시고요. 너무 좋은 방송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서울의 저렴한 재개발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아직 늦지 않았다. 네네. 이 부분들을 지역별로 상세하게 풀어가 보면 아직도 괜찮네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오늘 영상이 투자를 고민하시고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아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도움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